안녕하세요, 태태입니다. 이번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 24일부로 CBR600RR과 GB350이 국내 환경인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GB350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GB350이 국내 출시를 앞뒀습니다. 현재 국내 클래식 바이크 쿼터급 라인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GB350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혼다 모터사이클 홈페이지에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발 먼저 발매한 국가인 인도와 일본 혼다 모터사이클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일본 혼다 모터사이클 공식 홈페이지고 구글 번역 툴이라 번역이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GB350의 사진을 보면 동그란 헤드라이트, 둥그런 탱크, 백밀러, 쭉 뻗은 시트, 그리고 엔진이 훤히 드러난 이 디자인까지 그냥 클래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면 딱 떠올릴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휠이 스포크 휠이 아닌 캐스팅 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스포크의 모양에 가깝게 캐스팅을 주조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보면 글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국내에 환경 인증이 된 바이크는 GB350C라는 모델인데 그게 어떤 모델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GB350과 GB350S 이 스포츠 버전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이크의 재원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12100EX와 12100RS의 차이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쭉쭉 내려보면 이제 바이크 스냅샷이 있네요. 일단 이 노말 버전과 이 S 버전을 같이 놓고 찍었고요. 옆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 사진도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바이크 사진은 주요 타겟층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가 170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모델을 차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노멀 버전, 이게 이제 S 버전인 것 같아요. 옆에 이 사이드 커버 데칼과 머플러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리어 타이어의 폭도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는 LED를 채용했네요. 반짝반짝한 크롬과 요런 기계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계기판은 0에서 160km까지 표시가 돼 있고 안타깝게도 RPM 게이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S 버전의 약간 스포츠성이 강한 시트인 것 같아요. GB350S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파워 유닛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랭, 직립, 단기통, 클래식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단어죠. 확실히 기기미가 있습니다.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크랭크 샤프트 전방에 더해 메인 샤프트 장비, 불쾌한 진동을 상쇄하고 엔진의 고동을 클리어하게 전하는 것으로 기분 좋은 승차감을 실현합니다.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머플러 형태도 예쁜데 제가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였어요. 이건 바로 들려드릴게요. 키온 세레모니 들어오죠. 아이들 사운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클러치 쪽을 보면 어시스트 앤 슬리퍼 클러치를 채용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매뉴얼 바이크들 클러치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편이잖아요. 클러치를 더 가볍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쉬프트 다운을 할 때 저희가 클러치를 잡았다가 기어를 내리고 클러치를 놓으면 백토크가 걸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뒷바퀴가 잠긴다든지 백토크가 심하게 걸리는 걸 막아주는 그런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고급차나 리터급에 가까운 차량들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도 넣어줬다니까 이런 건 아주 반가운 점이겠죠. 제가 타고 있는 12100EX에도 없는 TCS, 혼다는 HSTC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수를 계산을 해서 앞뒤바퀴 회전수가 많이 다를 경우에는 뒷바퀴의 회전수를 조절을 해서 슬립 상황을 조금 모면할 수 있게 자세를 제어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 유닛은 다 살펴봤고요. 세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시란 무엇이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과
뭐 휠 타이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프레임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측면 사진밖에 안 나와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세미 더블 크레들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블 크레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인데 일단은 파이프가 앞에 두 개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가벼움이 장점인 쿼터급에서 이런 세미 더블 크레들 방식을 사용한 건 아주 똑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윙암을 살펴보면 더블 사이드 스윙암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네오 클래식이라고 나오는 장르들을 보면 보통 싱글 스윙암도 있고 그래서 싱글 쇼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클래식이라고 하면 뒤쪽에 두 개의 스프링이 딱 보이는 그런 형태가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가 절감의 이유가 크겠지만 저는 더블 사이드 스윙암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도립식 서스펜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는 두 개의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아무래도 사진이나 글로 볼 때는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도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바이크이기 때문에 인도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른 느낌의 세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 한국에 출시되고 나서 제가 시승을 해보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래식해 보이는 동그란 외형에 요즘 추세에 맞춰 램프는 LED를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앤 윙커, 그 방향지시등과 테일 램프는 노멀 버전과 S 버전이 명확히 차이가 보입니다. 노멀은 테일 램프와 방향지시등이 모두 클래식한 형태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보이죠. 반면 S 버전은 요즘 혼다 바이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포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기판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속도계, 주유 게이지, 연비 표시, 기어 표시 등등 잡고 있어야 할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RPM 게이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연료 탱크. 혼다 클래식 바이크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린 둥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쿼터급에 조금은 과분할 정도의 넉넉한 15리터 용량은 아마도 서울에서 속초를 왕복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입니다. 시트 또한 노멀 버전과 S 버전이 형태가 다른데요. 노멀 버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플랫한 형태를 띠고 있고 S 버전은 쉽게 미끌리지 않아 보이는 원단과 번데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프트 페달입니다. 슈퍼커브나 로얄 엔필드 쿼터급 바이크에 사용되고 있는 시소기어 형태입니다. 적응하면 참 편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선호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신발이 상하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정지 신호라고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테일램프가 빠르게 전멸되는 기능도 탑재된 걸로 보입니다. 사륜차에서는 흔히 보이는 옵션이지만 바이크에는 잘 안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주요 재원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2180, 전폭은 790, 전체 높이는 1105, 최저지상고 166. 최저지상고는 임도를 갈 일이 없으면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시트 높이는 800이고요. 이런 형태의 바이크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차량 중량은 아마 공차 중량일 거고요. 179kg입니다. 자, 다음은 연비입니다. 공인 연비는 47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 60km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 WMTC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표준으로 하는 실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약 40km가 나옵니다. 준수한 편이죠. 자, 엔진은 공냉 4행정이고요. 배기량은 348cc입니다. 압축비는 9.5입니다. 일반유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 그런 압축비고요. 최고 출력은 5500rpm에 20입니다. 타사 동급 바이크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나오고요. 연료 공급 장치는 인젝션이죠. 연료 탱크 용량은 15리터. 그리고 타이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멀 버전과 S 버전이 좀 차이가 있네요. 전류는 똑같고요. 후륜은 노멀이 130에 70에 18인치, 스포츠 버전은 150에 70에 17인치. 스포츠 버전은 인치수가 더 작죠. 대신 타이어 폭이 더 넓습니다. 브레이크 형식은 앞뒤다 유압 디스크식, 그리고 AB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로 들어서는 지금 시점에
비인기 차종들은 중고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만 쿼터급 클래식 바이크인 SR400, 빅보이, 12400SS 같이 단종된 바이크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갈수록 구하기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래된 연식의 올드바이크는 유지관리가 쉽지가 않고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로얄엔필드의 메테오나 클래식 350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쿼터급 바이크와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될 걸로 예상되는 GB350은 입문하시는 분들과 이미 빅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세컨 바이크로서 선택지를 넓혀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내에 빨리 출시가 돼서 클래식 쿼터급 바이크 시장의 저변을 더 넓혀줬으면 합니다. 헌다코리아에서 시승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리뷰해 보겠습니다.